총선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3명이나 배출되면서 향후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도 맡을 수 있어 국비 확보에 큰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원전 부품을 몰래 빼돌려 만든 유사 부품이 고리원전 3호기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젖소가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엄청난 쇼크인 것 같아요. 소고기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의 축산 농가에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소주 불법 제조 혐의로 면허 취소 예정 통보를 받은 무학에 대한 청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생명의 도시 고래의 꿈을 주제로 제18회 울산 고래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보다 새롭게 다양한 볼거리로 꾸며집니다. 뉴스호스텔의 수련 활동으로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이벤트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중학교 운동부 선배가 후배를 폭행해서 고막이 파열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시가 34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4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목요일 뉴비씨 프라임 뉴스입니다. 4.11 총선을 통해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3명이나 배출되면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울산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보도의 선우석 기자입니다. 4.11 총선을 통해 울산 지역 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인 3명이 3선급 이상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친박계인 중구 정가빈 의원은 이번 총선을 통해 4선 고지에 오르면서 벌써부터 국회 부의장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울산 최초로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정 의원은 부의장에 선출될 경우 울산 지역 첫 국회의장단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울산 최초 국회 부의장, 울산 최초 정책위의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울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 3선의 강길부, 김기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강 의원은 이전 간사가 차기 상임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차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유력합니다. 모든 정부 예산이 기재위를 거치는 점을 감안하면 울산 지역 국비 확보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18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차기 국토위원장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토위원장은 지역개발 예산을 많이 반영시킬 수 있는 만큼 오일허브와 자유무역지역 등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대권 주자들의 울산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호 의원은 어제 비공개로 울산을 방문해 지지층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이번 주말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도 다음 달 초 울산을 방문한 등 전국 투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고리원전 납품 비리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핵심 시설의 부품을 몰래 빼돌려 만든 유사 부품이 고리원전 3호기에도 공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에 구속된 고리원전 제2발전소 간부 허모 씨는 지난 2009년 프랑스산 원전 부품을 부산의 한 기계 제작 업체로 빼돌렸습니다. 그 대가는 8천만 원. 이 업체는 1년 안에 비슷한 부품을 만들어 지난해 5월 고리원전과 정식 납품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이 부품은 지금까지 고리원전 3호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짝퉁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원자로의 출력을 측정,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중요 부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 측은 특허를 받은 정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증도 있어요. 똑같이 만들고 그러면 이게 특허가 나오지 않잖아요.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능 이런 것들이 더 낫대요. 앞서 지난 2월 초에는 폐기된 터빈 밸브 작동기를 협력업체로 빼돌리고 신제품인 것처럼 꾸며 납품한 한수원 직원과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납품 비리 수사로 많게는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한수원 관계자 4명과 로비스트 1명이 구속됐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무려 100건이 넘는 고장으로 도마 위에 오른 국내 원전. 복마전처럼 얽힌 한수원 납품 비리는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미국에서 6년 만에 또다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불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마트는 미국산 소고기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이러다가 한우 판매까지 줄어드는 게 아닌지 지역의 축산농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쇠고기 판매 코너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있던 곳에 호주산 쇠고기가 대신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입 쇠고기 매출의 30%가 미국산이었지만 소비자 불안을 줄이기 위해 모두 철수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검역을 마치고 들어온 상품이기 때문에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나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25일부터 일시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소비자들의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문 판매점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우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손님은 크게 줄었고 매출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절반 정도 하고 가야죠. 정부가 검역을 강화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는 수입 중단을, 한우협회는 이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까지 모두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수입 중단하겠다던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정부는 즉각적인 수입 중단과 현재 시설 판매를 통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축산업계는 미국산 광우병 소에 이어 한우 농가의 구제역 의심 신고까지 잇따르면서 이 같은 상황이 쇠고기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소주 불법 제조 혐의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무학 울산 공장에 대한 청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무학 경영진이 변호사와 함께 동울산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이 울산 공장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기 앞서 요청한 청문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무학 측은 법에 쓰게 이견이 있다며 청문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면 되고 그 울산 시민들이 굉장히 애정을 보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청문에서 무학은 울산 공장의 용기 주입 면허는 반제품을 물에 첨가해 소주 생산이 가능한 마산 중리 공장에서 이전된 면허로 본다며 면허 취소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국세청은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조만간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주변 관계자 대부분은 면허 취소 예정 통보는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는 전제하에서 내린 조치여서 청문 과정에서 번복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취소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없나 봐요. 이거는 취소하는 절차니까 결과적으로 취소하겠지. 예정대로 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게 무학 측의 입장이어서 이번 사태는 지리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울산 고래축제가 오늘 막이 올랐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나흘 동안 펼쳐집니다. 김규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고래축제를 대표하는 선사시대 고래잡이 재현 행사. 40분 동안 육지와 태화강에서 펼쳐지는 고래잡이 모습은 큰 볼거리입니다. 지난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선사시대 체험촌도 손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고래 심줄 당기기라고 이렇게 줄다리기 및 투어 그리고 찰흙으로 고래 만들기, 종 사냥 도구를 제작할 수 있는 곳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곳 편안하게 오셔서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고래축제는 많은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여 관광객들의 눈 가기를 즐겁게 해줄 걸로 보입니다. 태화강 둔치에는 올해 처음으로 술고래 광장이라는 대규모 공간을 마련해 화합의 장으로 활용합니다. 또 고래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해주는 고래 주제 전시관과 고래마을 장생포 사람들의 애환을 담은 고래 마당극 등도 태화강 둔치와 장생포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거리에서 펼쳐졌던 퍼레이드도 태화강 둔치로 옮겨 자전거 도로 1.2km를 따라 하루 2차례씩 펼쳐집니다. 태화강에서 밤마다 펼쳐지는 레이저 쇼와
화려한 워터쇼, 80여 개 팀이 참가하는 고래배 경주대회도 볼거리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나룻배를 타고 태화강을 건널 수 있는 추억의 태화나루도 선보입니다. 올 고래축제는 관람객의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4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된 울산 고래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시가 멸종 위기종을 비롯한 야생 동식물의 체계적인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16년까지 5년간 42억 원을 투입해 20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익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0m가 넘는 고봉들을 연결하는 하늘억새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단조늪과 산들늪 등 생명의 보고 습지와 각종 희귀 동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울산의 젖줄 태화강. 7월에는 은어, 10월에는 연어가 회귀하고 봄에는 황어떼가 장관인 생명의 강입니다. 황어가 올라오게 되면 이 지역 주민들은 쑥이 올라오면 황어가 올라오고 황어가 올라오면 쑥이 올라옵니다. 쑥하고 황어하고 이렇게 쑥국을 끓이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이처럼 울산의 야생 동식물은 식물 1446종, 포유류 19종, 조류 143종, 담수어류 50종 등입니다. 이 가운데 수달과 매, 구렁이, 삭과, 고니, 수리부엉이 등 34종은 멸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의 야생 동식물을 온전히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오는 2016년까지 4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울산의 야생 동식물과 서식처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합니다. 서식 실태 파악을 시작으로 도시형 생태 현황 지도 제작,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태화강 하류 람사르 습지 등록 등 20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동해 바다와 영남 알프스 그리고 태화강까지 야생 동식물을 위한 세 박자를 갖춘 울산이 이번 사업을 통해 진정한 생태 환경 도시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우정 혁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에일리넷들 3차 아파트가 올 들어 국내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시행사인 IS동선은 어제 실시한 청약에서 84제곱미터형 A타입이 올 들어 최고인 37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모든 평형이 1순위에 마감됐고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특별공급 청약도 200세대를 넘어서 전국 최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석유화학업체들이 여름철 악취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기보수 일정을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기업체 환경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악취 다량 배출업소 85개사 가운데 동절기 배관 동결 등의 우려가 있는 28개사는 오는 9월까지, 나머지 57개사는 10월부터 내년 4월 사이 정기보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온산항 앞바다가 산업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UBC 프라임뉴스 보도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이달 말부터 석 달 동안 물 죽은 온산읍 친안기계 앞바다 등 7개 지점에서 해저 쓰레기와 공단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온산항 일대는 특별관리 해역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관리 의무가 있다며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스 호스텔에서 수련 활동을 하던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40살 박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벤트 업체 대표인 박 씨는 지난 24일 새벽 1시쯤 남자 교우관에 출입이 금지된 여학생 숙소에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학생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다 실수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울산시 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한 해당 유스 호스텔의 이용 중단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울산 지역 중견업체 T사가 경남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억대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사업가 권모 씨와 강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씨 등은 T사가 공장 신축 자금으로 경남은행에서 3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T사의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 전 보좌관 박배수 씨가 관련됐는지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중학교 운동부 선배가 후배를 폭행해서 고막이 파열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학교 측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학생 한 명이 지난 10일 운동을 하던 중 후배가 발을 밟은 것에 화가 나 화장실에서 후배의 뺨을 때려 고막이 파열됐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선배를 폭행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가해 학생에게 봉사 5일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흉기로 종업원을 다치게 한 45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1시쯤 남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 43살 강모 씨의 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주차 차량만을 상습적으로 훔친 17살 이모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친구 김모군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5일 저녁 울주군 서성면 한 주차장에서 열쇠를 꽂아 둔 채 문이 열려있던 포토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나는 등 지금까지 차량 9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대기업 취직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51살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기업 하청업체에 다니다 퇴직한 정 씨는 지난해 7월 52살 김모 씨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200만 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1,9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들을 위한 나라사랑 전국대회가 오늘 동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념식에 이어 태화강 대숲과 고래박물관, 고래바다 여행선 등을 체험하며 울산의 문화와 환경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지역의 11개 사학법인과 오는 30일 처음으로 단체 교섭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007년 대전에 이어서 전국의 두 번째인 이번 사립학교와의 단체 교섭에서 사학의 공공성 확대와 근무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K 울산 컴플렉스 이재환 부사장 등 임원들은 오늘 북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작업자들과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누 포장 작업과 작업장 청소를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울산상공회의소는 오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울산상공회의소 회원사를 상대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사업장 내 자율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별 안전 담당자와 수영 강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대회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올바른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직접 평가했습니다. 경암문화장학재단은 오늘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지원금 등에 써달라며 울산시 공동모금회에 1,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난 2006년 한진종합건설 이금식 회장이 사재 10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이 재단은 해마다 장학사업과 이웃돕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지방 맑고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희 캐스터, 내일 날씨 어떤가요? 네, 오늘은 비가 온 뒤라 그런지 유독 맑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바람은 무척 강했는데요. 내일도 아주 맑은 가운데 오후 들어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내일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특히 아침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6도가량이 낮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으로 23도까지 올라서 낮 동안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아주 크니까요.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중북부 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13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영남 지방도 오늘만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5도에서 11도, 낮 최고 20도를 웃돌아 한낮으로는 오늘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은 봄 기온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가끔 구름만 끼겠고요. 아침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